자, 영업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세훈 강사입니다. 자, 우리 그 미라클 챌린지 시즌2 도전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오늘 3월 8일, 3월 8일 금요일, 예, 날수로는 37일째, 예, 31번째 특강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역시 금요일 날, 우리 김채원장님, 지원장님의 스페셜리스트 특강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상청구 N 건강보험 설계. 그래서 오늘 세 번째 강의, 오늘 또 어떤 내용이, 흥미진진한 내용이 아주 기대됩니다. 저도 진짜 우리 지원장님 강의가 되게 흥미롭고 정말 재미있어요. 오늘 또 어떤 내용을 준비할 수 있을지, 오늘도 굉장히 수줍은 얼굴로서 이렇게 나오셨는데, 근데 내가 진짜 줌으로 봐도 참 슈퍼동화냐, 슈퍼동화. 울산 아리따운 소녀의 또 강의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호스트 권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호스트 권한 드렸습니다.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음, 보이시죠? 네. 이건 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를 조금 시작하려고 하는데 벌써 네 번째인데도 적응이 전 되지 않네요. 항상 긴장되고 너무 설레어가지고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프로필이고 오늘 저 할 이야기는 어, 그 강사님께서 주제를 조금 그 요청을 조금 주신 거 있었어요. 예전에 들으셨을 분들도 있었는데 그 타 GA에서 한번 강의를 한 적이 있어서 그 내용이 조금 한 번 더 요청을 한 번 더 해주면 어떻겠냐라고 하셔가지고 그걸 조금 더 보완해서 미라클 네, 맞게끔 또 똑같은 걸 또 하면은 조금 그럴 것 같아가지고 비슷한 내용이긴 거의 같은 내용이긴 한데 최근 사례까지도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보험 청구의 중요성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예측하자 그리고 보험 청구의 팁 이제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예전에 그 제가 자동차 청구권까지 해서 2,500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어, 지금은 자동차 청구를 제외하고는 2,580개 정도 카운팅 되더라고요. 일단은 그렇게 됐고 아마 이게 제가 추가를 못하거나 누락된 게 조금 있을 거예요. 제가 이제 저장되는 서버를 조금 바꾸면서 누락된 게 조금 생겨가지고 그걸 좀 빼고는 2,580건이라고 이제 카운팅 되더라고요. 그렇게 했고 이제 이거 보시면은 제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이 또 따로 있는데 거기에다가 지금 제가 입력을 조금 하고 있어요. 지금 고객들이 얼마의 금액을 수령하고 있는지, 지금 청구권이 매년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계약들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렇게 지금 계속 제가 누계를 좀 보고 있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영업을 하고 있구나를 체크를 하고 있어서 좀 이런 걸 보면서 제 고객들이 어떻게 자꾸 이제 퍼져나가는지도 지금 계속 제가 살펴보면서 영업을 좀 하고 있어요. 하면서 내 청구가 약간 나의 밥벌이가 되고 있다는 걸 제가 눈으로 좀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는 걸 한번 잠깐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음, 첫 번째 이제 주제 한번 시작할게요. 보험 청구의 중요성, TA, 진수, 관리입니다. 사실 TA라는 게 제가 사실 TA를 잘 못하거든요. 못한다기보다는 잘 안 했는데 최근에 미라클 챌린지에서 그 20콜 심화반이라고 해서 그 단톡방 같은 걸 하나 만들어서 하루에 20콜씩 하는 거를 계속 해보고 있는데 제가 생각보다 20콜 정도는 꾸준히 하긴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20콜 했는지를 잘 파악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못 하고 있었다가 제가 어떻게 하고 있었냐면 이런 식으로 제가 이제 고객님들 무슨 매일매일 같이 어떻게 콜 내용을 했는지를 다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사실 그 어제 강의에서 무슨 얘기를 하셨냐면
기억나시는 분도 다 있고, 어제 일도 기억 안 날 수도 있겠지만,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고 어제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이제 하나, 두 개씩 이제 빠진 날도 있는데,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계속. 이런 식으로. 어떤 누가랑 뭐 CS를 했고, TA를 했고, 뭐 AP를 했고, 이런 식으로 계속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조금 더 들어간 게, 사실 제가 보험 청구하느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사실 이 가운데 친숙이 사실은 누구랑 많이 됐냐면, 아픈 사람. 청구를 많이 하다 보니까 아픈 사람이랑 조금 많이 했다는 것도 사실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저는 솔직히 안 아픈 사람이 잘 없긴 한데, 대부분 아픈 사람이랑 친숙을 조금 많이 했었는데, 좀 웬만하면은 그 TA를 조금 더 많이 하면서 안 아프신 분이랑도 이렇게 안부 전화를 하면서 TA를 하려고 많이 했다라는 것도 알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있어요. 별개로. 제가 보험 청구를 중요성을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사실 보험 청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친숙과 TA와 관리가 됐다. 이 말도 조금 해드리고 싶었거든요. 뭐 무조건 보험금 청구를 하셔라. 뭐 지금 한 영업에 다 내려놓고 원래 하던 걸 다 내려놓고 보험 청구 쪽으로 좀 빠지셔라. 이게 아니라 저는 이제 이런 식으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친숙의 범위가 조금 이제 덕분에 미라클 챌린지 덕분에 좀 더 많이 늘어났다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옆에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상담 자료도 이렇게 체크를 해놓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누구랑 말을 했고 이야기를 했고 몇 시 몇 분까지 하면서 상담 자료도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이렇게 좀 디테일하게 기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 작년까지만 해도 안 했던 거를 올해부터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기록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제가 빠질 때도 있어요. 조금 게으를 때는 체크를 못하고 넘어갈 때도 많은데, 이런 식으로 기록을 하면서 이들이랑 이런 식으로 대화를 했구나를 자꾸 보게 되다 보니까 고객님들이랑 대화하는 게 더 풍부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조금 더 어저께 말씀해 주신 거에 더 덧붙여가지고, 진짜 기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좀 더 말씀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거 이제 오늘의 사실은 이제 지금까지 한 건 잠깐의 이제 스타트였고, 실제 요청한 건 이 내용이었거든요. 관심을 가지고 예측하기. 예측, 관심, 관리. 어떻게 하면은 사실 보험금 청구만 하고 끝날 수 있는 건인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이제 계약도 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더 늘어나고 소개까지 늘어날 수 있었는지도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저희 고객님한테도 똑같이 보여드리는 장표인데, 백내장은 제가 지웠어요. 지금 백내장은 체크를 좀 안 하려고 싶어가지고 일단 지웠고, 안 하고 싶다기보다는 지금 실제로 이 백내장에 대한 카운팅은 실제 질병보다는 그 질병이 아닌데도 그때 병원이랑 결탁한 건들이 많아가지고 좀 30대부터 백내장 건이 많이 늘어났었기 때문에 얘는 수술대 항목에서 제가 제외를 했고, 지금 그 다음으로 많은 거는 치액, 뭐 기타 백내장, 이게 이제 노년 백내장 포함해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 기타 백내장, 그리고 담석증, 그리고 충수염, 뭐 무릎 관절증, 추간판 장애, 뭐 이렇게 중등등이 들어가는 아는데, 여기 보시면은 이게 수술에 대한 2021년도 건강보험 통계치 내용이거든요. 통계 내용인데, 뭐 추간판 장애, 뭐 제왕절개 분만, 척추 변증, 뭐 협심증, 관함,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쭉쭉 있는데, 보시면요 생각보다 암이나 심장 수술보다 기타 생활 질환이 조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것들도 조금 집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보험회사는 암내심을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고객들이 아파서 수술하는 게 암내심을 제외한 나머지가 더 많네? 이걸 조금 많이 집중을 하게 됐었거든요. 그러면서 고객들이랑 좀 더 풍부하게 그 보상에 대해서, 내 보험을 가입한 거에 대해서 보장을 좀 더 풍부하게 드리려고 하면 그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화를 좀 더 많이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요즘에는 최근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살펴보고 있는 중이긴 한데, 이런 거를 기반으로 고객들한테, 그럼 고객님 암내심 말고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장을 받으시려면 저와 이게 좀 더 많은 대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뭐 설문지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디테일하게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보시면은, 그래서 이제 이런 거를 꼭
살펴보면서 고객님한테 조금 보장해 둘 수가 없게끔 그런 식으로 이제 예측을 하려고 미리 베이스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많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사실 이거에 대해서 누 수가 없게끔 많이 하는 담보가 저 같은 경우는 수술비를 많이 권해드려요. 뭐, 뭐 게 속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많이 하는 게 뭐 대장용종을 제거했을 때 얼마를 받는다 뭐 이런 기준을 많이 세우긴 하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걸로 인해서 많은 보장 범위를 늘려버리는 거죠. 어, 이게 어떤 부분에 대해서 하나를 말씀을 드리면 신장, 콩팥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아팠을 때 보장받았을 게 많이 없어요. 생각해보면 콩팥, 뭐 신장 투석을 한다거나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게 후유장애나 이런 개념밖에 없는데 그거를 받을 수 있는 게 수술이 항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고객들이랑 대화를 하다 보면은 그런 식으로 누수가 없게끔 만들어 드리는 것도 저의 역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청구를 많이 하다 보면 아, 이렇게 많이 다양하게 아픈데 아, 이럴 때 받을 만한 게 실비밖에 없네에서 이제 조금 나아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 거 잠깐 봐드릴게요. 요거를 처음에 많이 얘기를 하셔서 그때 영상을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안 보신 분들도 어, 네, 있을 것 같아서 저 채팅창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그 그리고 잠시 질문이 하나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는데 지점장님 저거는 엑셀인가요? 하는데 그 어딜 보고 얘기하신 거죠? TA 기록하는 거예요. TA 내용 기록하는 거. 아, 아니요. 이건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이거는 엑셀로 관리를 하셔도 상관없죠. 예, 엑셀로 하시면 돼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으시고. 엑셀 기반이기 때문에 엑셀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이거는 저희 고객님들이랑 제가 상담을 해보다 보니까, 이런 분들에 대해서 주로 걸리는 질환들이 조금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100% 이렇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아프시더라를 많이 제가 봐서 그거를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혹시 첫 번째, 다이어트랑 불규칙한 식습관에서 주로라기보다는 이런 분들이 나타낼 수 있는 질환이 어떤 거 있는지 아시는 분 혹시 채팅에 남겨주실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선생님 그때 들으셨으니까 아실 수 있는데, 맞아요. 위암? 위암? 어, 그럴 수도 있죠. 역류성 식도요. 맞아요. 음, 음. 제가 탈장 수술 얘기하니까 말씀을 하나 드리는데, 탈장 수술은요, 혹시 탈장 수술하신 분 비만 아니세요? 그 강재순 FC님? 팀장님? 탈장 수술하신 분 비만 아니신가요? 날씬하세요? 당뇨? 그러니까 비만은 아니고, 아, 그, 가끔 그 탈장 수술하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있냐면 조금 살이 찌셔가지고, 어, 이 복막이 힘이 없어서 탈장이 오는 경우도 있긴 있어요. 가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가끔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비만이신 분이 이 복막이 힘이 없어가지고 탈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장이 튀어나오면서 내장 지방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제 별개로 다이어트랑 불규칙한 식습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위염이랑 역류성 식도염 얘기하셨는데 사실 위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요, 그 요건 따로 말씀을 잠깐 드릴게요. 일단 다이어트랑 불규칙한 식습관에 대해서 좀 가끔씩 오는 게 그 담석증이 와요. 담석증.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발견하게 됐었냐면 코로나
끝날 때쯤부터 시작해서 담석 관련된 질환 청구도 많았고, 그 관련해서 수술을 조금 갑자기 담석증으로 계속 병원 가시는 분이 막 늘어나시고 수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이랑 대화를 했거든요. 뜬금없어서 너무 뜬금없어서 그 갑자기 급체하는 듯한 증상으로 인해서 응급실 가셔서 막 수술하시고, 그리고 멀쩡했는데 뭐 내시경으로 검사하셨다가 담석증 있는 걸 발견하셔서 급하게 이제 수술 잡아가지고 수술하시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랑 막 대화를 하면서 사실 제가 공통점 찾는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가지고 그런 교집합을 찾아보려고 하는데 딱 교집합 잡히는 게 식습관, 배달 음식 계속 해 드시고, 그 코로나 때 우리 배달 많이 해 먹었잖아요. 음식 하는 거 거의 안 하고 막 배민 엄청 많이 VIP 되고 막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불규칙한 식습관과 다이어트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 담석증도 많이 걸리고, 제가 그래서 검색을 많이 해봤어요. 담석증에 누가 잘 걸리는지.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 그리고 뭐 렌트카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 뭐 차에서 많이 드시고 수면도 별로 안 좋고 이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게 연관성이 있구나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 좀 식습관이 불규칙하신 분들은 제가 그 설문지 체크할 때도 식습관이 좀 불규칙하다 싶으시면 이런 걸 조금 언급해 드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같이 얘기해 주시면 되게 좋고, 그리고 옆에 보시면 예민하면서 수면 장애가 있다라고 있게 되면 제가 그때 말씀을 꼭 드리는 게 그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위염. 사실은 위장은요, 소화불량이 아니라 예민함에 내 그 신경성에 바로 뇌랑 직결되어 있는 장기가 위장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예민하신 분들은 위가 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위험에 있다고 하거나 내가 위장으로 병원에 가신 분들은 꼭 제가 뭐라고 항상 전화로도 말씀드리냐면 요즘에 스트레스 많이 받으셨어요라고 여쭤봐요. 그러면 그분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아, 당연한 모든 사람이 스트레스를 있겠지만 요즘에 회사 업무가 조금 더 힘들어요. 아니면은 요즘에 신경을 조금 많이 쓴 게 있었어요. 라면서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민하면서 수면 장애가 있다고 하시면은 그분들은 대체적으로 스트레스성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최근에 제가 예민하고 수면 장애 있으신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을 많이 봤냐면 뇌졸중을 많이 봤어요. 최근에. 제가 작년에도 4명 정도 청구를 한 건이 있었는데 그게 40대였는데 뇌졸중이 오셨거든요. 40대. 근데 그분들도 본인들도 충격받으셨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상담하면서 제가 대화하면서 한 게 대체적으로 그분들이 엄청나게 극심한 스트레스와 함께 수면 장애가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게 40대에 온다는 거는 아무도 생각 못 하고 저도 대화를 하면서도 그걸 깨우치면서도 놀란 게, 엄청난 스트레스랑 수면 장애가 뇌졸중이 올 수가 있어? 이걸 경험했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저희 고객님이 55세이신데 뇌졸중이 오셨어요. 남자분이신데 당뇨가 있긴 하세요. 근데 그 전에 그 장사가 너무 안 되셔가지고 엄청 예민하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미니 뇌졸중이라고 해가지고 통원 잠깐 이제 막 혈관이 살짝 막혀가지고 뇌졸중이 오셨는데, 결국 그래서 약간의 마비 증상도 있긴 있거든요. 이제 한쪽 팔이 좀 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증상이 있긴 있어서, 예민하면서 수면 장애가, 예민하다고 하면은 위험 이쪽으로 보시는 것도 되게 좋고, 예민하면서 수면 장애가 있다거나 불면증이 있다거나 하면은 뇌졸중으로 많이 조금 오시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아, 이렇게 건강이 이제 이게 연결이 되는구나도 많이 봤고, 그리고 제가 최근에도 이런 건강 쪽으로 많이 찾아보는데 어떤 그 뇌과학자 분이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실제로 권장 수면 시간은 7시간이 아니라 8시간은 자줘야 뇌혈관이나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수면을 어떤 사람은 3시간만 자도 개운한 사람이 있을 수는 있지만 실제로 7시간에서 8시간은 충분히 수면을 해줘야 뇌졸중이라든지 그 치매가 걸리지 않는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님들이 또 보시면은 청구하다 보면은 대화할 거리가 좀 사실 많거든요. 난 고객님들한테 대화할 거리가 없어요가 아니라 고객님들이 뭐 진짜 단순하게 위험으로만 청구를 하고 위험으로 그냥 위장약을 좀 먹고 있다고 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요즘에 스트레스 받는 게 있으시냐, 뭐 걱정되는 게 있으시냐라고 물어볼 수 있는 거니까. 사실 저희 고객님들은 저한테 많이 말씀하시거든요. 저한테 이렇게
속 얘기를 많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조금 저한테라도 이제 대화하면서 이제 조금씩이라도 풀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많이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런 대화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 그리고 또 하나, 회사 사무직이고 주로 앉아있는 업무 있으신 분들이 조금 많이 아프실 만한 게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하지정맥, 맞아요. 하지정맥도 있어요. 치액도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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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허리 맞아요. 신장, 맞아, 맞아요. 최근에 저도 알게 된 것도 하나 더 나왔어요. 신장, 디스크. 맞습니다. 음, 거북목. 디테일한 거 너무 좋네요. 두통. 사실 회사 사무직이고 주로 앉아있는 업무 하시는 분들, 그분들도 이제 소화불량도 많이 생기시고 하는데 허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무직이신 분들은 제가 청구도 청구기인데 한데 보험 설계할 때도 많이 체크해 드리는 게 디스크 많이 체크를 해드리거든요. 허리 디스크. 그리고 말씀해 주신 게 치질 맞습니다. 하지정맥도 맞고, 맞아요. 네, 허리 쪽으로 많이 제가 체크를 해드리고, 그리고 치액으로도 체크를 해드리는데, 제가 최근에 신장, 이제 사무직이랑 연관된 건 아닌데, 신장은 제가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제 대부분 아시겠지만, 회사 사무직이고 주로 앉아 있으시면 체크해드려야 되는 게 허리, 치질, 그리고 뭐 소화불량 이쪽으로 많이 봐드리면 돼요. 두통이나 거북목도 해도 괜찮은데 목 쪽으로는 만약에 케어해야 될 게 사실 많이 없어요. 그러니까 두드러지게 뭐 어떻게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두통이 있는 것뿐이지 이거를 질환으로 바로 튀어나오거나 이런 건 잘 없어가지고, 사실 거북목이랑 두통은 그냥 핸드폰 많이 보면 생기는 게 주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히려. 그래서 그런 거고, 그 신장 얘기 잠깐 제가 끼어서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 고객님이 원래는 막 많이 걸으시고 활동도 많이 하시는데 무릎 관절 시술을 받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다리를 많이 못 쓰시니까 조금 많이 앉아 있게 되고 움직이질 못하게 됐는데, 그분이 갑자기 뭐가 터지셨냐면 신장 농양이 터졌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뜬금이 없어가지고 도대체 신장 농양이 왜 생기지? 하고 또 찾아봤죠. 데이터 찾아보고 검색해보고 이제 그게 궁금해져가지고 왜 생기지 하고 막 찾아봤는데, 신장이 실제로 이분이 뭐가 부족했냐면, 사실 실제로 평상시에 수분 섭취를 잘 안 하셨어요. 당뇨도 있으시기도 하고 수분 섭취를 좀 거의 안 하는 분이시긴 했는데, 신장은 움직이면 그나마 괜찮은데 안 원래 수분은 섭취를 안 하는 데다가 움직이질 않으니까 얘가 그러니까 염증이 생기다가 농양까지 퍼진 거예요. 활동이 없어서 얘가 안 그래도 수분 섭취를 안 해가지고 이게 뭔가 배출이 잘 안 되는데 움직이지도 않다 보니까 얘가 멎어버린 거예요. 완전히 신장 부분이 멎어버려가지고 신장 농양이 생겨서 긴급으로 그 대학병원 가셔가지고 한 그때 3주 정도 입원하셔가지고 농양을 빼냈거든요. 신장에다가 바늘 꽂아가지고. 제가 그거 보면서 수분, 그리고 활동량, 그러니까 활동성, 이게 저 신장이랑 그게 연관된다는 게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일반적으로 신장 하면, 아, 그 투석하시는 분들 생각하면서 고혈압이나 당뇨를, 합병증을 생각을 많이 했는데 그게 아니라 많이 안 움직이고 수분 섭취 안 하는 걸로 농양이 와서 신장을 제거하는 지경까지 올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저한테 막 엄청 아프실 때 저한테 전화 오셔가지고 너무 아픈데 병원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다고 저한테 먼저 전화가 오셨거든요. 근데 제가 열이 많이 나신다 해가지고 독감 아니시냐고 빨리 병원 가시라고 해가지고 택시 불러서 가시라고 해가지고 전화 통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도 독감 검사 안 하셨으면은 거의 신장이 폐색이 와가지고 신장을 전체 제거를 했었어야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반나절만 늦었어도 했어야 됐는데 응급실 빨리 가서 조치를 빨리 해가지고 응급으로 빨리빨리 해서 신장을 살렸거든요. 지금 괜찮으세요. 지금 멀쩡해요. 멀쩡하신데 진짜 저는 그때 저희 고객님 진짜 잘못되신 줄 알고 진짜 펑펑 울었거든요. 너무 놀래가지고. 하여튼 그랬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고객님들 대화할 때 그 수분 섭취 또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제가 지금
뭐 전업주부 주로 많이 움직임 이런 거 얘기 막 하면서 느끼는 거 혹시 있으세요? 예전에는 몰랐는데 왜냐면은 이거 대화할 때까지만 해도 제가 사실 안월동 선생님을 몰랐거든요. 강의할 때만 해도. 근데 지금은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다시 느낀 게 그 안월동 선생님의 5대 수칙이 그냥 건강의 기본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그냥 막 나온 5대 수칙이 아닌 거를 다시 한번 깨우쳤다는 걸 한번 잠깐 얘기해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네 번째는 그 전업주부랑 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관련해서 어떤 질환이 많은지 혹시 또 남겨주실 수 있나요? 아, 이건 정답입니다. 그냥 정답이 그냥 나왔어요. 관절입니다. 네. 그 여자분들 우리 간병인 설계해 보시면 아시는데 그 여자분들이 간병인이 엄청 비싸요. 왜지?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왜 그렇지? 정답은 그 관절 때문입니다. 사실 암으로 우리 입원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암은 4일 정도에서 5일 정도 입원을 하시거든요. 길어봤자 7일? 뭐 이렇게 기본 입원을 많이 하시는데 뭐 부인과 난소암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은 좀 그런 식으로 입원을 많이 하시는데 관절염은요. 30일에서 60일 엄청 길게 해요. 그래서 여자분들이 간병인을 가입을 하면 엄청 금액이 남자보다 한 3, 4배씩 비싸거든요. 그래서 사실 전업주부랑 주로 많이 움직이시는 분들, 특히 우리 보험 설계사분들 중에서도 옛날에 손해보험 영업하신 분들 중에 개청 영업하신 분들 있죠. 한 50대만 돼도 관절이 망가져요, 사실은. 그래서 많이 움직이셨다, 이제 전업주부로 일을 좀 많이 하셨다, 이제 집에만 계속 있으셨어도 전업주부이셨으니까 옛날에 분들은 집에만 있으시니까 우리 내가 집에서 많이 밥 해주면서 돈 아껴야지 이렇게 많이 하시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손이나 이런 데 있죠. 손 관절 이렇게 막 부어 올라요, 갑자기 막. 이렇게 손도 붓고 무릎도 엉망이고 어깨 관절도 막 많이 망가지시거든요. 그러면서 여자분들도 관절인데 이제 남자분들 중에도 이제 울산 같은 경우 생산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그런 분들은 어깨가 많이 망가지시고 남자분들은 무릎 관절이 아니고요. 남자분들은 관절이 오면 어디 관절이 오냐면요. 고관절이 와요. 저도 이해가 솔직히 잘 안 되는데 남자분들은 관절 수술을 딱 했다면 어깨를 제외하고는 고관절 쪽이 오더라고요. 고관절에 염증이 온다거나 고관절이 많이 녹아요. 녹는다는 표현을 많이 해요. 이게 그 괴사가 오거든요. 그래서 고관절 괴사가 생각보다 남자분들이 많아가지고 여자분들은 무릎이 온다면 남자분들은 관절에 문제가 생기면 대체적으로 고관절 괴사가 많이 온다. 이걸 조금 염두에 두시고 상담하시면 훨씬 좋으실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 뒤에 잠시 들어가고. 오늘 생각보다 답변을 너무 다양하게 주셔서 너무 좋았어요. 저도 많이 배웠어요. 이거 제가 이 설문지 엄청 사랑하거든요. 정말 이거는 여기다가 제가 이제 안홀동 선생님 내용을 조금 더 가미를 제가 할 건데 진짜 여기서는 제가 버릴 게 없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 못 드린 부분이 하나 더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여기 보면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피부 발진, 가려움증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사실은 면역 관련된 내용이거든요. 결국은 그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증 관련해서는 면역이 관련된 내용이어서 피부 발진이나 가려움 체크나 뭐 알레르기성 비염 이런 내용 구내염까지도 제가 이거 순서를 원래 선생님이 이제 알려주신 순서가 있는데 그거를 제가 조금 더 다시 정리를 했어요. 있는 게뭐 구내염, 알레르기성 비염, 피부 발진, 가려움증 이 네 개 딱 체크되면 이분 면역력이 많이 떨어지신 거예요. 최근에 면역력 떨어질 만한 뭐 그런 일이 있었거나 선천적으로 면역력이 약하신 분이거나 뭐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여기 체크하신 분들은 제가 또 한 번 더 말씀드리거든요. 면역이 많이 요즘 떨어졌거나 감기가 자주 오시냐고 말씀 한 번 더 언급을 해드려요. 그러면은 뭐 거의 사실 100%, 100%예요. 100%. 100%로 이제 그분들 막 대화를 막 하거든요. 그리고 뭐 하지정맥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앉아 있는 게 많으시거나 하면 그렇고 뭐 치아도 그렇고 뭐 어깨 결림 이런 쪽으로 많이 얘기를 더 풍부하게 할 수 있거든요. 가족력 얘기를 한다거나 복용약이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면서 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이걸 체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까지 이제 풍부하게 좀 대화를 하면은
이것도 제가 상담할 때 저도 차트처럼 저는 그 병원에서 그 환자분들 차트 쓰듯이 저는 상담할 때도 당연히 차트가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항상 기록을 하기 때문에 상담을 하고 기본 정보 체크하고 건강 체크한 다음에 저 상담지를 다 쓰거든요. 그래서 고객들도 처음에는 보험 가입하는데 이런 것까지 써야 돼요라고 많이 하는데 대화하다 보면은 이 이상으로 대화를 해주세요. 당연하죠. 당연히 필요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런 거 얘기하면서 사실 그렇다 보니까 사실 병원 가기 전에 저랑 더 대화를 많이 하세요. 왜냐하면 의사분들이 아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이 막 풍부하게 체크를 해드리니까 본인도 어떻게 병원을 가야 되는지 오히려 체크를 하면서 가시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많이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많이 의지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수도 있다고 보긴 합니다, 저도. 그리고 아까 이제 거기서 이제 더 넘어가서 이제 관리를 어떻게 하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제가 이제 청구를 하는 리스트거든요. 어떤 분을 체크를 하면 그분이 지금 이번에 청구를 어떻게 했고 그 이때까지 청구한 기록들은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다 이게 삼박자를 맞춰서 이제 다 기록을 하는 한 화면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관리를 하면서 고객님한테 얼마까지 받고 있다. 이제 예측 그리고 뭐 어디였죠? 제가 써놓고 기억이 안 나네. 네, 예측이랑 이건 예측하는 거고요. 그리고 관심을 가진 내용이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를 하는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고객님이 또 어떤 식으로 이제 청구가 들어갔고 제대로 지금 지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교보생명이나 이렇게 옛날에 가입했던 건들은 제가 청구를 하더라도 얼마나 수령되는지 확인을 못 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다는 걸 고객님들이 아셔가지고 저희 비서분이 딱 청구한 지 5일째 되는 날에 다 고객님들한테 다 개별적으로 연락을 해요. 제가 이제 그렇게 하라고 이제 업무 프로세스를 그렇게 만들었는데 연락을 해서 고객님께 뭐 청구했던 거 금액 잘 나왔는지 한 번 더 여쭤보거든요. 그럼 고객들이 다 금액 얼마 받았는지 알림톡으로 꼼꼼히 알려주세요. 이쪽 이렇게 제가 청구하는 거 체크하는 걸 다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할 수 있는 계기도 다 요거를 다 데이터 입력할 수 있게끔 고객님들도 다 도와주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런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중이에요. 사실 제 데이터의 3분의 1 정도만 사실 기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긴 한데 저거 거는 지금 찾을 수도 없고 해가지고 근데 아까 처음에 보셨다시피 지금 한 게 거의 3, 4억 대까지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지금 하나둘씩 이제 데이터를 입력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저도 그냥 궁금해졌거든요. 얼마나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보험금 청구 팁인데 이거는 조금 흔한 내용이긴 한데 이런 거 같이 체크해 주시면 좋아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한 번 더 체크하는 거거든요. 그냥 치조골 회장님, 이식 3분 수술비 뭐, 이내에 끝내주세요. 이제 시간이 돼갖고 3분 이게 이내. 마지막입니다. 네, 이게 네네. 마지막입니다. 이건 치조골 이식 수술비고 2종에서 끝나는 거고 이제 2종 지급이 되는 거고 골절 진단비 치아파절이 가능한지 체크하시면 되고 가끔 치아파절 관련해서도 옛날 거는 무조건 된다라고 하는데 안 되는 약관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그거 꼭 알려주시면 되고 그 옆에 보면은 봉합수술비 관련해서 상해수술비 체크를 많이 하시는데 상해수술비 그 째가지고 봉합했을 때 변연절제 있으면은 상해수술비는 나가요. 나가는데 종수술까지 나가냐는 질문을 생각보다 많이 하셔가지고 그거 한번 봤었는데 종수술은 근육충까지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급이 되지 않거든요. 종수술에는 봉합 제거술이 있지 않고 변연절제가 종수술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층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됐을 때 종수술 나간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하나 더 팁을 드리자면 상해는 1, 5종이 아니라 1, 8종, 1, 7종을 가입하셔야 돼요. 상해는. 왜냐하면 상해는 질병과 다르게 급여 항목이 많아요. 1, 7종, 1, 8종 우리 지금 질병에서 수술비 가입 잘 안 하는 이유가 1, 7종, 1, 8종은 급여 항목에 수술을 했을 때 지급이 되는 게 많은데 사실은 수술에 대해서는 질병은 비급여 수술이 많은데 상해는 사실 비급여보다는 급여 수술이 많아요. 급여 항목이 훨씬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외상센터나 이런 게 돈이 안 되는 이유가 병원은 사실 비급여 장사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급여이기 때문에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외상센터가. 그래서 사실은 급여 항목이 많다 보니 1, 7종, 1, 8종과 상해수술을 섞었을 때 시너지 효과가 훨씬 더 많이 난다는 게 상해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건강검진이나 내시경 이거는 당연히 이제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후유장애는 제가 이제
사실 후유장애 범위가 많은데 거기서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은 게 이 네 가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체크를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갑상선암, 전이암 이거 관련해서는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민원 소지가 많은 내용이라서 그렇고요. 그리고 자동차 보험 체크하는 거, 가전제품 수리, 그리고 부담보 체크 요런 것만 체크를 잘 해주셔도 고객님들이랑 말할 거리가 많거든요.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해 주시면 되고, 아 그리고 참고로 어저께 질문인 것 중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그 강제순 FC니까 말씀드리면, 참 이거 디테일하게는 제가 따로 말씀드리겠지만, 질병 후유장애 같은 경우는 살아 있을 때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그게 고인이 되셨으면 사실은 청구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해서, 그 후유장애는 말 그대로 내가 지금 일상생활할 때 후유장애가 남아서 일상생활이 힘들다라는 게 문제가 됐을 때이기 때문에, 후유장애는 내가 살아있을 때 청구를 하고 살아있을 때 받아야 되는 확률이 더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아닌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면 뭐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되고, 실제로 그런 게 더 기본이 살아있을 때 청구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 인지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한테 호스트 권한 좀 보내주세요. 네. 자,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그 질문 하나 들어오셨는데 어떤 관리 프로그램 쓰냐? 그거는 이 채팅창에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 결국은 우리가 고객과 소통 잘하려면 뭐예요? 공감. 소통이 이루어지려면 공감이 돼야 돼. 그쵸? 공감을 잘하려면 디테일이 중요한 거야. 그쵸? 두루뭉술이 알아갖고는, 그러니까 이게 영업할 때 보면은 상담할 때 상담 잘 못하시는 분은 고객과 공감을 못하는 건데, 공감 왜 못하느냐? 마음이 급한 거야. 실적에 쫓기거나 마음에 쫓기면은 공감을 못해요. 내가 급하니까. 그쵸? 상대방 배려하는 게 공감인 건데, 결국은 그 공감의 양은 디테일에 결판나 디테일. 얼마나 디테일할 수 있느냐. 그쵸? 그 사람의 세밀한 부분까지 얼마큼 알아줄 수 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기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담할 때 자기만의 저런 양식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들 상담할 때 전단지나 뭐 그냥 찌라시 같은 거 이러면 이제 상담이 날림이 되는 겁니다. 자기만의 정해진 양식 있고 그걸 통해 기록하고 또 그걸 통해 축적하고 이래야지 상담 능력이 확보되고 계속 성장하죠. 그죠? 그다음 리뷰를 통해서 이 축적이 돼야지만이 이게 이제 숙련화의 경지로 가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또 김시현 자매님께서 여러 가지 그러한 본인의 노하우를 오픈해줬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도움되셨죠? 예, 그리고 또 뭐 좋은 머릿속에 아주 무궁무진한 것이 많은데 또 다음에 이제부터 앞으로 격주로도 어쨌든 우리 또 지점장님께서 또 강의가 가능하시다면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이죠, 금요일. 네, 금요일은 약간 부담이 마음이 가벼울 거야. 토요일 아침에는 새벽 강의가 주니까 그렇죠? 그래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수고 많으시지만 하여튼 오늘 또 파이팅 하시고 3월 달에는 초집중해서 영업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3월 달에 이슈도 많고 경험생표 변경에 따른 그 보험료 인상도 있고 여러분 3월 달 열심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날씨도 일하기 가장 좋은 날씨에 여러분 파이팅 하십시오. 이상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치현장님 고맙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